상사에게 문제를 보고할 때의 요령.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평온하게 시작되죠. 하지만 오전 10시 뜻밖의 문제가 터집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걸 지금 말해야 할까?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수도 있잖아. 그런데 마음 한구석은 이미 알고 있죠. 지금 보고해야 한다는 걸. 그런데 왜 이토록 말하기 어려울까요? 그건 실수보다 더 무서운 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뢰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단지 문제를 어떻게 말할까를 넘어서 그 문제를 말하는 방식이 어떻게 신뢰를 설계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의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과 관계, 책임과 성장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그냥 작은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정리하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커졌고 결국 터졌어요. 상사는 조용히 듣고 있더니 아주 짧게 말했죠. 왜 이제야 말했어? 혼나지도 않았고 소리도 없었는데. 그 눈빛에서 실망과 거리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예전처럼 상사 옆자리에 편하게 앉지 못했습니다. 문제보다 무서웠던 건 제가 신뢰받는 사람에서 의심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상사는 문제보다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가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당신의 신뢰를 결정짓는 조용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할 땐 말의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말하면서 빠지는 5가지 함정.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볼게요. 문제 보고의 5가지 함정. 지금은 너무 이르잖아. 타이밍을 놓칩니다. 문제가 작을 때 말했으면 되는데 조금 더 지켜보자, 혼자 해결해보자 하다 늦어버리죠. 그리고 그때 상사는 묻습니다. 왜 이제야 말했어? 문제는 클수록 무서운 게 아니라 늦게 말할수록 신뢰를 잃게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끝. 대안 없는 보고는 상사에게 혼란만 줍니다. 상사는 묻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뭘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완벽한 대안은 아니어도 책임감 있게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건 제 잘못은 아니고요. 무의식적으로 방어부터 시작하는 보고. 팀에서 그런 거고 저는 전달했어요. 그 말이 맞더라도 신뢰는 멀어집니다. 책임은 떠넘기는 게 아니라 신뢰를 쌓는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일이 좀 꼬였어요. 모호하고 추상적인 설명은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불러옵니다. 막연한 말은 불신을 낳고 구체적 설명은 신뢰를 세웁니다. 괜찮은 척 혹은 무너진 척. 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건 표정과 톤입니다. 지나치게 밝아도 지나치게 무너져도 그건 보고자의 안정감에 의심을 불러옵니다. 문제는 침착하고 담백하게 말하는 사람이 가장 큰 신뢰를 얻습니다. 문제 보고의 핵심 구조는 팩트와 책임감 있는 대안입니다. 상사는 불안도 핑계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3가지만 바라봅니다. 팩트.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무엇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명확하게 전달하세요. 정확하게 구조화된 설명은 말하는 사람을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책임감. 문제를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태도. 그게 신뢰의 핵심입니다. 실수가 내 몫이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아니더라도 내 역할 안에서 책임을 찾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대안.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건데? 상사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입니다. 실수는 되돌릴 수 없지만 그 다음 행동은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조치가 가능한 선택지, 그리고 재발 방지 방안. 이 3가지 흐름으로 말하면 문제는 신뢰로 전환됩니다. 상사의 성향별 보고 전략. 보고는 무슨 말을 하느냐 이전에 누구에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논리 중심형은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수치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정서 중심형은 감정에 공감하고 따뜻하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속도 중심형은 핵심만 빠르게, 즉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수적 위험 회피형은 디테일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는 방법입니다. 보고는 듣는 사람의 인지 방식을 설계하는 기술입니다. 비언어의 중요성. 사람은 말을 듣기 전에 이미 판단합니다. 보고할 때 먼저 드러나는 건 말보다 표정과 목소리입니다. 표정 담백하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목소리 작아도 단정하고 정확하게, 말투 책임감 있게, 시선 회피 말고 조심스럽게 마주보기. 보고의 진심은 말보다 먼저 태도에서 전달됩니다. 실전 예시. 상원 클라이언트에게 발송한 자료에 오류가 있었고 그걸 1시간 전에 인지함. 팀장님, 간단히 상황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A사에 발송한 보고서에 이전 버전 내용이 포함된 걸 11시경 확인했습니다. 최종본 업데이트 과정에서 첨부 파일 연결 오류가 원인이었고 정정본은 바로 재발송했습니다. 직접 전화로 사과드렸고 발송 전 최종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관점에서 피드백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이 짧은 말 속엔 사실, 책임, 대안, 태도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보고 전 체크리스트. 이 6가지 질문에 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지금 내가 말하려는 건 사실인가? 상사가 가장 궁금해할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취한 조치를 설명할 수 있는가? 내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인식하고 있는가? 향후 대응 방향이 준비되어 있는가? 내 표정과 목소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이 체크리스트는 보고를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신뢰를 설계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줍니다.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들. 나는 이 문제를 숨기려는가? 책임지려는가?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처럼 보이는가? 상사는 내 말보다 내 태도를 먼저 보고 있지 않은가? 나는 구조적 개선까지 생각하고 있는가? 이번 보고를 통해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보고는 결국 나라는 사람의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신뢰는 잘못이 없을 때 쌓이는 게 아닙니다. 잘못을 마주하는 태도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쌓입니다. 문제를 말한다는 건 실수를 숨기는 게 아니라 신뢰를 새로 설계하는 일입니다. 보고는 단지 말이 아닙니다. 그건 결국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라는 신뢰의 씨앗을 심는 관계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선 당신이 실수가 아니라 책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성장으로 나아가기를 응원합니다. 보고는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를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순간 당신의 첫마디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